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제가 최근에 김경환 연구위원 텔레그램을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저는 사실 몇 군데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김경환 연구위원님은 뉴스에 코멘트를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딱 해주시는 게 뭔가 차별점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이 뉴스를 보고 본인의 생각을 딱 넣어주는 한 방에. 예. 양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보다 열정적이시죠. 예. 하룻밤 자고 나면 200개가 올라가겠어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아주.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약간 조금 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좀 불안한 모습인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을. 일단은 저희가 7, 8월 달 실적 시즌이니까 5, 6월에 반등 이후에 7, 8월에 조금 쉬어갈 수는 있다고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중국 시장 보면서 좀 불편함을 계속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의견을 얘기해 놨기 때문에 뭐 중국 애널리스트 워낙 또 비난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저도 찔리는 게 항상 있는데 사실 본토 시장은 제가 걱정이 잘 안 돼요. 상해 심천은 크게 걱정도 안 되고 예. 어차피 그쪽의 시장의 주도주들이 결국에 지금 뭐 태양광이나 기존의 반도체나 전기차, 자동차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으나 네. 이 제가 생각하는 불편함은 제 생각에 홍콩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홍콩이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 증시에 투자를 꼭 안 하시더라도 홍콩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거나 혹은 반등 이후에 어려운 모습들이 결국에는 뭐 많은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하고 있고 예. 이제 국내에서도 느끼실 때 중국 관련주들이 어려운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홍콩 증시가 보여주는 이런 주봉이나 월봉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본토는 각 자기의 수급으로 가고 있고 지금 좋아 보이는 제조업이나 에너지 쪽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걔네들의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저는 뭐 본토 시장은 그냥 실적 시즌에 추가 하향 요인도 있고 뭐 일부 수급 요인 때문에 좀 빠진다고 보는 거지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예. 홍콩 증시 쪽은 시가총액 구성 자체가 이제 70%가 다 서비스업이나 예. 부동산 잘 아시는 플랫폼. 또 금융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중국의 내수를 정말 반영하는 거는 또 홍콩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내수를 또 바라보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여간해서 중국 홍콩 시장이 안 올라가면 국내 중국 관련주도 계속 어렵다는 의미라서 아마도 제가 이거 그래도 시청해 주시는 개인들의 경우는 미국을 또 많이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직접 관련이 없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에 제가 보는 기관들이나 또 국내 고객들도 상당히 조금 기대감 대비 중국이 어렵다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아픈 이처럼. 그래서 홍콩 시장을 좀 많이 걱정은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춤한 거는 제가 여기 페이지를 좀 띄워놓고 경제 지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낙 저도 뭐 그 지표를 많이 뜯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면 좋은데 중국이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5, 6월 달에 이제 지하실까지 갔던 것들이 V자로 올라왔지만 7월 들어서 지금 각종 보는 뭐 물동량이나 컨테이너 출하량, 승용차 판매, 박스오피스, 주택거래 이런 것들을 막대 그래프로 이제 7월 달 주간으로 미리 먼저 제가 PMI 같은 빠르게 데이터 나오는 것들 대비 먼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예봉이 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차피 중국 경제는 지금 상단을 제로 코로나하고 부동산이 막고 있고 하단은 부양책이 받치고는 있지만 7월 들어서의 모습은 역시 지상으로 지표들이 올라왔지만 그 행보 자체가 좀 슬로우 다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주가에 조금 최근에 이제 조정이나 부진으로 반영이 되고 특히나 지표가 둔화된 것들이 부동산 지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 홍콩 시장이 유독 더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인사하고 있네요. 네, 겸손하게. 조금 꺾인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하나 더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번 달 제목이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눈높이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5, 6월에 미국이나 한국 시장 그렇게 어려울 때 이제 중국 시장이 올라왔었는데 뭐 일부 의견은 당연히 많이 빠졌으니 또 올라올 때 되지 않았냐 하시지만 실제로는 정책 기대도 있었고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7월 들어서 꺾이면서 약간 이제 눈높이 조정을 하는데 보시는 상단은 금리, 환율, 또 외국인 수급, 중국 상해 심천의 거래 대금입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사실 금리입니다. 좌상단 차트에 이제 금리, 콜금리 같은 건데 방금도 오기 전에 중국의 7월 대출이나 유동성 데이터 발표가 됐는데 물론 제 텔레그램에 올렸고요. 근데
이게 수요가 되게 안 좋습니다. 수요가요. 네, 뭐 최근 일부에서 이제 중국 관심 있으시면 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서 얘네들도 이제 물가 예. 오르니까 맞아요. 인민은행이 이제 긴축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중국은 고민의 결이 다른 게 금리는 정말 낮습니다. 콜금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고 또 신용대출이나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이유는 자금 수요가 약하다는 거고요. 돈을 땡겨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여기서 더 확장적일 필요도 없는 게 여기서 더 확장적이면 연준이 아닌 이상 본인들 스타일상 더 풀어봤자 자산버블만 끼고 금융시장만 어차피 좋은 일이라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결국에 실물로 가야 저희가 EPS가 오르고 실적이 오르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중국의 문제는 땡겨가려는 주체들의 상황이 소비가 됐건 서비스업이 됐건 특히 부동산이 됐건 금리의 이 하락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밑에 보시는 그림 두 개는 외국인 수급이 누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얼마나 사고 있느냐인데 역시 외국인도 약간 7월 이후에 기세가 좀 꺾였고 거래 대금도 상해 심천 보실 때 1조 위안 제가 또 RMB라고 했더니 또 약간 그 RMB라는 단어를 써서 그게 이제 위안화를 뜻하는데 인민폐라는 의미인데 네. 1조 위안이 보통 화랑 기준인데 예. 최근에 1조 위안 밑으로 조금 다시 떨어지면서 예. 이런 상황이죠. 본토 투자자들은 오랜만에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돌아왔는데 좋아 보이는 정부 관련된 투자 관련된 뭐 에너지나 전력이나 반도체나 이런 거를 엄청 채워두고 추가로 이제 소비주나 다른 걸 살려고 하니 추가적으로 채우기가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결국에는 최소한 중국은 전기차나 태양광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제가 원하는 건 홍콩을 포함해서 부진한 양극화된 나머지 산업들 뭐 좀 무릴 수 있으나 서비스업이나 예. 부동산 금융 같은 게 좀 해결이 나는 게 보여져야 우리가 느끼기에도 중국의 경기나 내수의 진짜 상황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로테이션이 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실적을 조금 업데이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좌측에 막대 그래프들이 좀 복잡하게 있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심천이 4,800의 종목이 8월 말까지 실적을 2분기 실적 공시하는데 미리 잠정 실적을 좀 공시해야 될 의무가 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들의 이익이 급증하거나 급락하거나 할 경우에 그 레인지를 먼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7월 달에 이미 한 40% 상장 기업이 대략적인 레인지 발표를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2분기에 중국의 업종별 전년 동기비 YOY랑 전분기비 그 QQ 실적의 변동률을 보시면은 나쁜 애들은 더 나빠졌고 좋은 애들은 더 좋아졌는데 예. 좋은 애들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제조업이 좋고 전기차가 좋고 자동차가 좋은 반면에 반대로 뚜렷하게 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그들의 친구들 업종들 뭐 건축, 엔지니어링 또 심지어 더 빠진 은행주 등등이 완전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예. 돈을 땡겨가는 섹터들은 아주 뚜렷한 게 작년부터 제조업하고 에너지하고 지금 주도주입니다. 예. 이 주인공들은 돈을 땡겨갖고 투자 여력이 되고 구조조정을 했고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데 예. 주도적으로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가 원하는 나머지의 로테이션이 순환매가 일어나기 위한 이 양극화단에 있는 애들이 전혀 지금 돈을 못 땡기고 또 안 땡기고 혹은 실적이 이렇게 나쁘니까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이거 실적을 까보니까 2분기가 나쁠 건 알았는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네. 3분기가 돼도 소위 말해 온기 자체가 예. 한쪽으로만 왜 절름발이로 가겠구나라고 지금 낙담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래도 괜찮은 결국엔 괜찮은 부분으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그 확률이 좀 있잖아요. 전체적인 뭐 지수야 조금 약간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금리도 낮고 네. 중국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대비 결이 다른 거는 선진국 쪽은 빠른 경기 침체냐 또 물가가 높냐 안 높냐 사실 뭐 이런 상황이고 예. 중국은 경기 침체가 2분기에 바닥이긴 한데 이 탈피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 금리가 오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계속 돈은 많고 하니까 성장주는 가겠죠. 근데 제 예측이 설사 지금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중국에 투자하시는 수많은 그런 전기차나 태양광 이런 것들은 아마 퍼포먼스가 계속 좋을 겁니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거에 혹시 이렇게 양극화가 심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추후에 좀 빠지는 시장이 좀 나왔었나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어떤 뭐 종목별 장세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됐던 시장이 갔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 부동산 문제 포함해서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2의 헝다 사태 오네야 뭐 이런 이제 그런 동영상 저희가 이번 나와서 찍었을 때 보면은 예. 댓글의 반응으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위험해 보일 때가 사실은 주가의 바닥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 후반에 레버리지가 높은 부채가 많은 산업들이 곡소리가 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들의 이제 시체 위로 전반적인 산업들이 또 올라가는데 예. 과거에는 지금 같은 양극화가 빠르게 좀 축소가 되면서 예. 소비가 다시 오르고 서비스업이 오르고 부동산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이런 게 빨랐는데 네. 지금은 그런 로테이션이 예. 생각보다는 조금 걸려 있는 상태죠. 이유는 중국 정부가 어떤 목적이든 간에 예. 규제를 오랫동안 했고 전체적으로 그 가계 심리가 나빠져 있고 민간 부분이 안 좋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소비가 둔화가 되면 뭐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또 시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위원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이야기하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긴 한데 제일 많이 딱 핵심으로 얘기하면 결국 미국 그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네. 글로벌도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미국인 투자하고 있어도 중국은 투자 경험 없는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네. 뭐 중국 부동산 그러면 괜히 무서워하시는 게 네, 있거든요. 네, 회색 코뿔소 네, 막 이러니까 네. 그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그 지지난주에 금요일날 방송 나오고 일일이 댓글을 막 다루면서 뭐 소통을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예. 조금 이제 오해하시거나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꼭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리스크가 있어서 그날 얘기를 드린 거지만 네네. 저도 약간의 억울한 심정으로 예.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시니까 예. 이제 어떤 게 위험하고 예. 어떤 게 해결될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가장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2008년에 서프라임이랑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재고가 많고 그러니까 뭐 공급자 문제도 얘기 많이 하시고 서프라임처럼 사실은 미국의 가계가 구매력이 없어서 파생화된 그런 상품들이 문제가 생기고 상환 능력에 의해서 생긴 문제였고 사실 중국의 그 지금 부동산 문제 본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디벨로퍼의 문제고 약간의 재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서프라임 비교를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 가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경우는 미국처럼 그렇게 파생화된 상품보다는 고질적으로 지방 정부, 은행 그리고 디벨로퍼 간의 삼각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중국 정부가 이 고질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불황을 감수하고 한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코너로 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느끼시기에는 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중국 정부가 통제가 못한다고 보시는 쪽에서는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뒤늦게 수습하다 문제가 더 커질 거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있는 거고 저처럼 가계가 지금 현재 구매를 못할 정도거나 못 버틸 정도 상황이 아닌데 디벨로퍼들의 문제들이 이제 가계로 일부 확산되는 문제로 얘기를 하는 쪽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디벨로퍼 문제에 대한 개입이나 중국 정부의 처리가 제일 핵심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시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중국 부동산 상황은 정부의 개입이 최우선시 돼야 되고요. 정부의 개입 자체는 결국에는 배드뱅크라든지 은행의 참여나 구제 펀드를 통해서 이제 개입 신호를 보내주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관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점진적으로 대도시나 이제 좋은 지역의 경우 우리로 치면 수도권과 뭐 비수도권의 약간의 이제 거래량 차이가 있듯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대도시가 좀 회복할 거라고는 보는데 이번의 문제는 과거 2016년에 똑같이 이 부동산 문제까지 겹쳐졌던 2016년 대비해서 보면 이제 복잡성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부양을 180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이제 과거의 강도가 부양이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이 한 100%였다면 지금은 한 50% 강도만 가져가고 있고 예. 결국엔 디벨로퍼들의 구조 조정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최소한 2, 3년 정도만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걸로만 보실 가능성이 높아서 예. 아마 시장이 또 내년 되면 이 문제를 잊으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는데 예. 헝다 같은 애들의 구조 조정은 거의 3, 4년은 갈 걸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네. 부동산 시장에 뭐 헝다 그룹이 막 3, 4년 간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냉각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침체기? 이게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지금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 네네. 중국의 지금 은행권의 대출 금리라든지 개인 모기지 금리가 3월 말 대비 이번 6월 말에 오른쪽 그림인데요. 네. 역대 최저까지 모기지 금리가 빠졌습니다. 100bp가 거의 3개월 만에 빠졌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수요 진작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문제는
가계가 뭐 제로 코로나 요인도 있고 최근에 뭐 고용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가계 예금은 엄청 쌓이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심리가 안 돌아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예. 업황이 좀 살아나면서 최악을 좀 지나간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디벨로퍼들이 짓다가 만 그런 단지들이 수분양제들에게 반발을 일으켜서 가게가 들고 일어나서 모기지 상환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 같은 이런 뉴스들이 계속 터지면 주택 거래가 더 나빠지고 더 재고가 쌓이고 예. 이런 문제가 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이거를 커트를 해서 중간에 들어가서 그 디벨로퍼들의 문제들이 있는 단지들을 일단은 신규 착공을 1, 2년 동안 정상화 시켜주고 예. 그 신규 착공을 할 수 있는 자금 정도만 대주는 형태의 개입의 그 크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이거 좀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중국 정부에서 보고 있는 헝다 같은 그룹들이나 예. 이런 애들을 살릴 생각은 아니라는 거고요. 결국에 순차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이 있을 텐데 예.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지금같이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의 뭐 예전에 이제 치면은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치면 스팀팩이라든지 예. 약간의 이제 몰핀 같은 걸 투입해서 예, 메딕이 일종의, 있어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착공을 다시 해주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해체 작업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어차피 굉장히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최근에 은행주나 이런 거 빠진 것들도 결국에는 이미 부실 위험을 거의 다 반영한 가격대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결국에 개입을 하게 되는 순간 시장에서는 어차피 부동산주를 저희가 매매하거나 부동산 관련주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문제 처리 방식이 이제 확정이 나면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중국은 불황 리스크가 크고요. 이거를 장기로 듀레이션을 길게 끌고 가져가서 화끈하게 빅베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끌고 가기 때문에 예. 항상 이런 식으로 소순환을 하면서 문제가 항상 있다고 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내년까지는 부동산이 살아는 나는데 그 상단이 과거보다 계속 진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악은 지날 겁니다. 분명히 지날 거고요. 개입을 하게 되고 그 방향성을 이미 잡았고 지금 방금 오기 전에도 배드뱅크라고 불리는 중국의 AMC라는 자산관리 공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일종의 이제 그 잔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애들이죠. 예. 부시채권 흡수하겠다는 기업들이 이제 손을 들고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는 안 끝나겠지만 이제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홍콩의 은행주나 디벨로퍼 주가나 채권 시장이 먼저 안정을 좀 찾게 될 거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바닥에서 과거보다 회복 폭이 굉장히 작겠지만 소순환으로 내년까지 회복은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역시 중국은 시멘트 경제나 이런 수많은 그 주택 재고가 땡겨갔던 원자재 수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겠구나라고 보시는 거고요. 며칠 전에도 그 김효진 위원님이 나와서 이제 유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끌고 내리는 거다. 중국 부동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흡수할 수 있다. 인플레나 이런 것들의 부분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게 오히려 중국 부동산의 침체다라고 얘기한 걸 제가 좀 봤는데 예. 동의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중국이 워낙 그 세계 공장 역할이고 원자재 수입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글로벌리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도 사실 지금이 부동산이 생각보다 더 나쁘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이제 중국이 이 어떤 회복을 세게 못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이제 글로벌 인플레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장기적인 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리스크는 통제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인데 가능하다. 다만 과거보다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예. 시장이 아직까지는 8월까지는 조금 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만 문제.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대만 문제는 저는 그 이번에도 좀 보면서 일단은 뭐 침공이나 전쟁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어차피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떤 뭐 하원 의장의 방문 자체가 그거를 좀 수면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전략은 포위하고 시간을 가져가면서 계속 이제 좀 소위 말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말려 죽인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런 시도 예, 예. 뭐 즉각적인 어떤 전쟁 발발이나 어. 그런 류가 아니라 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시간이 있고 그렇죠.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늘공인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기본적인 본인들의 입장은 미국이 약속한 거 다르지 않냐라는 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좀 강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계속 포위하는 형태로 포위하는 형태. 좀 장기적으로 좀 괴롭히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고요. 예. 어차피 이제 대만은 공급망의 이슈고 공급망 이슈 때문에 중국도 섣불리 나서긴 좀 어려운 단계다 보니까 굉장히 장기전으로 좀 그러니까 다음 5년을 이제 그분께서 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런 시나리오 좀 그리고 있다 보고 있고 당연히 대만 리스크도 시장에 이제 할인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그걸 해야 되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으나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당장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어차피 중국은 홍콩도 그랬듯이 예. 대만 이슈도 좀 길게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아까 뉴스를 잠깐 봤지만은 중국 쪽에서는 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았고요. 예. 말려 죽인다. 네, 뭐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압박 전술이네. 네, 압박 제가 좀 세련된 표현을 뭐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말려 죽인다기보다는 압박과 포위, 압박과 포위. 주변에서의 계속적인 예. 다양한 방식의 뭐 다양한 그쪽의 야당도 굉장히 포섭을 해보려고 하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방위 포섭으로 예. 시간전을 좀 지구전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압박과 포위로 예,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전에 말씀하신 건.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뭐 부동산 얘기도 했고 뭐 앞으로 이제 3, 4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중국 정부의 어떤 네. 스탠스를 좀 봐야겠지만 저희가 이제 3분기 또는 뭐 하반기 저희가 전략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에?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라든지 지금 전기차, 자동차 전반적인 그런 제조업 베이스나 중국 에너지 베이스 인프라 투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예. 좋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저는 중국의 컨슈머 쪽, 그러니까 소비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매수하자는 의견은 좀 드리고는 있고 아직까지 중국에서 보는 고용이나 소비 심리 이런 지표들은 아주 뚜렷한 개선은 없는데 제가 뭐 매크로로 보거나 채권 투자자가 아니니까 예. 이제 주식을 하는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적인 관점에서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뭐 제약주라든지 예. 전자상 거래라든지 플랫폼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빠질 때마다 계속 사자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홍콩이 제일 고민이에요. 사실은 본토 시장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는 코스피보다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홍콩이 좀 문제인데 홍콩은 홍콩의 H 지수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상 은행 지수랑도 좀 유사하다고 보는데 중국 은행주의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부의 개입이나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면 8월 중에 제 예상은 8월보다는 좀 9월 전에 기본적으로 은행주가 좀 반등을 하면서 중국의 금리도 좀 바닥을 찍고 그런 그림으로 가면 홍콩 시장도 공격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홍콩은 그래도 계속 내년까지 방향성은 저는 그래도 회복을 한번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요. 업종이나 테마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쪽의 에너지나 전기차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시면 스타 50을 불리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지수 같은 거는 조정시 계속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방금 오기 전에 이제 ADR이죠. 중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일부 중앙 국유 기업들이 예. 페트로차이나나 예. 시노팩이나 중국의 인수생명보험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완전 초중앙 국유 기업들인데요. 네. 자진 상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차이나텔레콤이었나요? 하여튼 본인들이 미국 쪽에서 이제 투자 금지 리스트에 올라가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미중 간에 지금 회계 감리 관련해서 상폐를 하겠다 마겠다 지금 조율 중이잖아요. 근데 자진해서 국영 기업들이 상폐하겠다고 동시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만 이슈 관련된 조금의 그런 상징적인 액션도 되고 이게 뭐 거래량도 미미하고 발행 규모도 작지만 예. 상징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합의 자체가 되게 안 되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죠. 대형 기업들 먼저 정보를 주기 싫은 애들부터 뭐 이렇게 뺄 수 있으나 또 좋게 보자면 관련해서 이제 합의를 일부 양보를 하려면 제일 중요하게 이제 일종의 거의 뭐 미국에서 항상 문제 삼는 뭐 군수 기업이다. 예. 정부 공산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기업들을 조금 돌려오려는 당국에 좀 지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 개장에서 아마 ADR이
뭐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는데 뭐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미중 간의 그런 상황에서 상장 관련된 좀 리스크가 예. 일부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이건 좀 개별 종목 위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애들, 예. 그러니까 알리바바처럼 듀얼로 이미 상장한 애들, 어차피 홍콩으로 스위칭이 되는 애들은 이제 큰 문제가 없게 보고 있고 반면 아쉽지만 미중 간의 이런 금융 간의 디커플링도 점점 더 심해진다.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방금 오기 전에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국영 기업이 이렇게 시작돼도 나머지 기업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요? 어떻게 뭐 그러니까 방금 예. 금융당국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잖아요. ADR 기업들의 95% 정도는 제가 알기로 다 민영 기업들로 알고 있어서 예. 뭐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뭐 한 몸으로 또 보신다면 아 역시 그렇구나라고 또 보실 수 있어서 일단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저희가 또 시장 실시간으로 한번 또 ADR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국의 또 하반기 전망 그리고 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이런 부분을 좀 그래도 아직은 강하게 보시는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결국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 많이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관심을 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3부에는 장우석 부사장이 와 계십니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현젤님 모시겠습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벌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